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통됩니다. 4년 뒤에는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남북도로와 이어져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가 예산 지원과 행정구역 갈등을 풀기 위한 해결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만금 바다 한가운데를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 진북면 신포리까지 20.4km를 잇는 동서도로입니다. 새만금 내부에 생기는 첫 간선도로로 착공한 지 5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월 24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본격적인 차량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동서도로와 교차하는 남북도로가 4년 뒤 완공되면 새만금을 종과 횡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새만금 내부 교통망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업들의 투자 열기와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동서도로가 전주 쪽에서 우리 새만금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도로고요. 남북 도로가 곧 개통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에 동서와 남북축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새만금 내측 개발이 활성화되고 접근성도 편해지면서 아마 상당한 활기를 띄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내부도로 개통에 따라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현 개발 사업자 비용 부담에서 국가 예산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새만금 동서도로는 행정 지번이 없는 상황. 새만금 개발청은 모든 도로와 건물의 특정 자치단체의 명칭을 넣지 않는 동서도로 1번지와 2번지 형식으로 임시 지번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행정 지번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새만금을 단일 특별행정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 간의 조정이 굉장히 힘들다. 책임 있고 막중한 어떤 결정 단계에 갔으면 모든 문제가 견제를 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라북도 안에 기초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 동서도로를 시작점으로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예산 확보와 행정구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만금에 2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SK가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하기로 하고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SK가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상황에서 이뤄진 대규모 투자여서 의미가 깊습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K는 1조 9,7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데이터 센터 4개 동을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만금에는 해저 케이블과 광통신망이 구축됩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는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복합 도서관과 융합형 생산공간,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SK는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2조 1천억 규모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새만금에는 300여 개 기업 유치와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조성은 기업과 사람을 불러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새만금. 이를 활용하려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변도시 통합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변도시는 2024년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만 5천 명이 거주할 도시를 공공주도로 개발합니다. 계획안에는 인구와 주택 배분, 높은 공원, 36%의 녹지 비율을 반영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수 주변을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대야를 잇는 복선전철이 12월 10일에 개통됩니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5천억 원이 투입된 복선전철화 사업이 착공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전체 구간 14.3km 가운데 1.9km는 단선입니다. 익산과 대야 간 복선전철이 가동되면 철도 수송 능력이 향상되고 호남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 수송 체계가 구축됩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대, 대창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5곳은 미래차 인력 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전북 인력개발원 등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을 기업체가 우선 채용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미래차 연구센터를 출범하고 전기차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가 늘어난 1조 4,12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에 중점을 뒀습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1조 4,128억 원. 올해 본 예산 1조 3,072억 원보다 1,056억 원, 8.1%가 늘었습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망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비롯한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군산사랑 상품권 586억 원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240억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63억 원 등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그린 뉴딜과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 자동차 구매 지원 113억 원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66억 원,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24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미래형 전기차 산업과 연계한 청년 그린 일자리 사업으로 32억 7천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6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도 강화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입원 격리자에게는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정비사업으로 20억 원, 음파 관광지 조성을 위한 14억 원, 금강 미래체험관 전시장 리모델링 10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6.6%인 4,5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에너지, 농림수산 분야가 26.7%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내년에는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전 심사를 강화해 최소화하였습니다. 군산시의 내년 예산안은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확정됩니다. 군산 비흥항 정원수역 개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56억 원이 투입된 정원수역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비흥항 서방파제 270m가 축소됐으며 동방파제는 80m가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비흥항은 태풍 등에 취약해 어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한편 정운수역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수역을 말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제철 제강설비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진엔지니어링과 제철 제강설비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대진엔지니어링은 내년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에 7,152제곱미터 용지에 24억 원을 들여 제철 제강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진엔지니어링은 제강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주변 설비를 생산해 주요 제강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 특산어종 가운데 하나로 박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서 공급에는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5년간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박대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려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군산 야미도 해상, 박대 치어 방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 생산에 성공한 박대 치어 3만 마리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박대는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길게 늘어나 있는 몸이 특징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연안에서 생산되며 맛이 좋아 서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어업과 개발 사업 등으로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4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5년간의 연구 끝에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의 대량 생산에 성공해 치어 방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박대 종자 인공 생산은 어미 확보의 어려움과 치어의 생육 단계별 먹이 붙임 실패, 이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했고, 이를 통해 방류가 가능한 4cm 내외 크기의 치어 10만 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류하고 남은 어린 박대 2만 마리는 박대 생태학적 연구와 어미 박대 확보 등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어가에 기술 보급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어족 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술을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실내 수조에서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도 계속 그 기술을 확립을 해서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뤄진 박대 종자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성공. 이를 통해 서해안 대표 특산어종 박대의 자원 회복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2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181명이며 내년 1년간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게 되며 복지형 일자리는 환경도우미 등으로 활동합니다. 또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군산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본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그동안 분산돼 추진되던 원예산업 관련 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일괄 수립 추진했으나 군산시는 원예농산물 생산 미미로 제외돼 13개 시군만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군산시는 내년부터 산지 유통 관련 사업에 사업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불길 탐방로 정비 사업에 참여 중인 백정남 씨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10kg 백포를 인피면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삼학동 소재 남군산교회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300포기를 담가 삼학동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220가구에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자생단체 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380박스 상당의 김장김치를 담가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소외가정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나훈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저소득층 6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